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할까요? 이 작은 생명체는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부르면 올 거라는 보장도 없으며 심지어 하루 종일 혼자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고양이가 다가오면 가슴이 따뜻해지며 고양이의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콘텐츠 중 하나가 고양이 영상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양이 영상 앞에서 웃고 감탄합니다.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학의 시선으로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왜 고양이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지, 그 안에 어떤 과학과 감정이 얽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고양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특정한 형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특히 작은 얼굴, 큰 눈, 둥근 이마, 작은 코와 입을 가진 존재를 보면 자동으로 보호 욕구가 생깁니다. 이걸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기의 특징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적 요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 아기를 보살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형태를 보는 순간 보호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고양이는 이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얼굴에 비해 눈이 크고 이마가 둥글며 코와 입이 작습니다. 성묘가 되어도 이 비율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각인된 반응입니다. 게다가 고양이의 움직임도 한몫합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걸음걸이, 갑작스럽지 않은 동작, 조용한 발소리.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새끼 고양이는 특히 강력합니다. 큰 눈, 짧은 다리, 서툰 움직임. 이 조합은 인간의 양육 본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새끼 고양이가 비틀거리며 걷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웃음과 동시에 괜찮아?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매력이 단지 외모에서 끝난다면 인형이나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는 주인을 따릅니다. 부르면 달려오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고 명령을 따르려 애씁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관계지만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원할 때 다가오고 자기가 원할 때 떠납니다. 여러분이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르는데 안 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의무로 곁에 있지 않다는 걸요. 고양이가 여러분 무릎에 올라왔다면 그건 정말로 그러고 싶어서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보상을 바래서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신 곁이 좋아서입니다. 이게 현대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가를 설득하고 평가받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됐는지 실수했는지 승진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가끔 다가와 곁에 앉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어떤 날은 배를 보이며 누워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한 애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전한 애착이란 상대가 곁에 있지만 숨막히게 요구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필요할 때 기댈 수 있지만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부담은 없는 거죠. 고양이는 이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슬며시 다가와 앉아 있어 주지만 여러분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감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듭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고양이가 목을 가르랑거리는 소리, 골골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낮고 규칙적인 진동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표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골골송은 주파수가 25,150Hz 사이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무릎에서 골골거릴 때 사람의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 지수가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고양이의 골골송은 뼈 치유를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양이 자신도 다쳤을 때 골골송을 내며 스스로를 치유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진동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느끼는 그 평화로움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신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우리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건 애정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연인이 포옹할 때 나오는 바로 그 호르몬이죠. 부드러운 털을 만지는 촉각적 경험, 따뜻한 체온, 골골송의 진동.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뇌는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도파민도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고양이가 특히 큰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과 고양이가 맞이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비록 고양이가 무심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시선 하나가 여기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현대사회의 구조도 고양이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삶의 속도는 빨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를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산책을 시켜야 하고 오래 혼자 두면 불안해합니다. 고양이는 다릅니다.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에 능합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워도 알아서 잘 지냅니다. 화장실도 스스로 사용하고 털 정리도 스스로 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고양이는 부담 없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편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매 순간 챙기지 않아도,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걸요. SNS와 유튜브에서 고양이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양이는 관찰하기 좋은 존재입니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위험하지 않고, 일상적이지만 흥미롭고, 평범하지만 특별합니다.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는 모습, 창가에서 새를 바라보는 모습,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는 모습. 이런 장면들은 특별한 편집 없이도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고양이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고양이답게 행동합니다. 이 순수함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SNS에 넘쳐나는 연출된 삶, 가식적인 모습들 속에서 고양이는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 진실함이 위로가 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고양이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강요하면 도망갑니다. 대신 고양이는 선택하게 만듭니다.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잡아 올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고양이는 곧 뛰쳐나갈 겁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게 바로 존중 기반의 관계입니다. 상대의 의지를 인정하고 강제하지 않으며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며 더 인내심이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더 관찰력이 좋아졌다고도 하고요. 고양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작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꼬리의 각도, 귀의 방향, 눈빛의 미묘한 변화. 이런 걸 알아채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건 고양이와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 거절을 존중하는 법. 고양이는 이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사람들은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고양이 앞에서는 위압적인 태도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부드럽고 차분한 에너지만이 고양이를 안심시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도 달라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고양이가 햇살 아래서 자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요. 고양이는 말없이 곁에 앉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무료할 때도, 바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이 울고 있는데 고양이가 다가와 무릎에 앉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무게를 전해줄 뿐입니다. 그 무게가, 그 온기가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설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감정조차 말로 표현하라고 요구받습니다. 피곤합니다. 고양이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고양이 옆에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위로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써 위로받는 겁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없이 전해줍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고양이를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는 없을까? 복잡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햇살이 따뜻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 물론 인간은 고양이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보며 배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법. 고양이가 햇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기지개를 켤 때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결국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양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났든 못났든 오늘 기분이 좋든 나쁘든 고양이는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끔 다가와 곁에 앉아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쉴 틈 없이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고양이는 그런 우리에게 쉼표를 선물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잠깐 멈춰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말 대신 골골송으로, 행동 대신 조용한 존재로요. 우리는 고양이를 통해 무언가를 회복합니다. 순수함, 단순함, 여유, 평화. 잃어버렸던 것들이 고양이 곁에서 조금씩 돌아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순간만큼은 복잡한 세상이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복이 저렇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이불, 곁에 있는 누군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구나. 고양이는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늦추라고 가르쳐줍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고양이가 있다면 잠깐 쓰다듬어 보세요. 골골송을 들으며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하루의 모든 피로를 녹여줄 겁니다. 고양이가 없다면 고양이 영상 하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면 너머의 고양이가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 그건 고양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를 우리로 봐주고 곁에 있어주고 가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공감이 되었기를, 고양이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